는 0이 아니라 부등호만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볼 거냐면 다시 75페이지로 갈게요. 오늘은 조금 많이 풀 건데 지수부등식까지 하면 연습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께 질문이 혹시 있을까? 75쪽 이자에 괜찮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지수 부등식의 풀이해서 뭐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방정식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설명을 잘 안 할 거야.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야. 알겠지?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자, 76페이지 한번 봅시다. 77페이지. 지수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지수 방정식 푸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어때?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치환했던 내용들 있죠? 치환했던 내용들 다 나왔던 거예요. 그쵸? 여기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저 여기 했던 거 같고 뒤에도 다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여기 80페이지 보면 80페이지 지수 방정식 마지막에 보면 요거 한번 볼게요. 필수 18번 있죠? 필수 18번을 했으니까 178번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178번도 했고,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 여기 81페이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81페이지 괜찮아요? 했나요? 82페이지 있어요? 89랑 191? 자, 그래서 82페이지 바로 갑시다. 자, 189번 한번 볼게요. 189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프가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게 깔아져 있는 지수함수 하나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만나는 점을 q랑 p라고 했어요. 얘는 y는 2x 플러스 k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쓰긴 써야겠지 제가. 3분의 2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아니고 1이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PQ의 길이가 얼마래? 루트 5래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알겠죠? PQ의 길이가 루트 5인데 만나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P랑 Q는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야. 여기 안 보셨겠네? 상습식을 오늘 밤까지 한다는 아니죠? 그쵸? 쓸데없는 소리 그치? 네. 쓸데없는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y는 y값이 같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y값이 같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2x 플러스 k랑 아마 준영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치?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 아마 창섭이가 했더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말했을 때 무슨 값이 같다고? y 값이 같다라고 항상 말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얘랑 같다라고 썼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풀면 제대로 풀 수 있습니까? 풀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쵸? 되게 까다로워.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 생겨? 얘는 x에 여기 있고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치수에 있어요. 그럼 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낫겠지. 그래서 질문 잘 주셨는데 점 Q에 대한 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이 점 위에 있기 때문에 교점이 위에 있는데 이 교점은 어딜 지나?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Q를 Q, X좌표를 Q라고 놓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 2Q 플러스 K라는 좌표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X 값이 뭔지 몰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Q, 2Q 플러스 K라고 놓는 게 베스트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P, 2P 플러스 K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 거야. 그치?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성립해야 안 성립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거리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해요. 자, 우리 Q가 Q 플러스 2Q 플러스 K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P, 2P 플러스 K라고 나와 있어. 선분 PQ의 교점이 얼마라고? 루트 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PQ 선분의 기계 제곱은 5가 나올 거야. 맞지? 요걸 이용해서 풀 거야. 자, 요걸 이용할 건데 어떻게 풀어?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는 거야. K 사라져 안 사라져? 놀랍게도 사라져요. 그러면 P에서 Q를 뺀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뭐라고? 얘가 2니까 바깥으로 제곱해서 나오면 4로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4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니까 덜이 뭐 해주면 돼? 개수만 보고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P-Q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 자체는 뭐야? Q가 더 위에 있어요? 없어요? P보다 Q가 더 크기 때문에 봐봐. Q가 어때? 더 커요. 얘는 그럼 얼마야? P-Q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럼 관계식이 하나 생기는데 Q는 얼마야? P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한번 점을 나타내면 Q는 얼마가 돼요? P 플러스 1, 2P 플러스 2 플러스 K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Q는요? P는요? P, 2P 플러스 K가 나온다. 자, 우리 어떻게 봤어? 지금 정리 한번 할게요. 교점을 구한다고 해서 는을 안 풀었고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냥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A, 2A 플러스 K, B, 2B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놨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야? 요렇게 놔도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복잡한 걸 없애기 위해서 는이라고 놔도 되고 얘를 놔도 되고 얘를 놔도 되는데 굳이 얘를 놓은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놓으시면 좀 헷갈리겠죠, 그쵸? 어차피 반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수 K 값을 어떻게 구해? 자, 이때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차피 교점을 하긴 할 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입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혹시 아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돼요. 알겠죠? 연립방정식처럼. 어떻게 연립방정식처럼 풀어? 아까 말했지만 지금 P랑 Q가 다 나와 있어. 그치? 어차피 K를 구할 거면 여기 싹 다 얘랑 교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성립해요. 그쵸? 이 Y는 2X 플러스 K로만 방정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분의 2에 P부터 먼저 넣으면 P만 먼저 넣을게. P 플러스 3은 플러스 1은 얼마야? 2P 플러스 K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3분의 2에 P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은 얼마 나와요? 2P 플러스 2 플러스 K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여기 뭐 해주면 돼요? 연립해주면 돼. 이 두 식을 연립한다라는 거야. 그냥 풀면 못 풀지, 그치? 근데 내가 P랑 한 문자로 다 통일했어? 안 통일했어? 한 문자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게 연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립되죠? 빼면 됩니다. 어떻게 빼면 돼요? 자, 봐봐. 이 P가 똑같아, 그치? 더해도 되고 빼도 돼.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완전 똑같습니다. 맞죠? 그쵸?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 P 플러스 연립방정식 중에서 그냥 빼는 것도 말고 대입해도 풀 수가 있잖아. 그치? 대입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P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P 값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2에 p 플러스 2제곱에 플러스 3분의 8은 이 p 플러스 k가 뭐랑 같다고? 3분의 2에 p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습니다. 그럼 p 구할 수 있어 없어요? p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p가 어떻게 되면 3분의 2에 이거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3이 앞에 개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어. 어떻게?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 얘는 얼마야? 27분의 8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겠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27분의 10이죠? 여기서 여기 뺄 거고요. 얘에서 얘 빼는 게 훨씬 낫겠네.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나오지? 근데 저기 2는 안 더하는 거예요. 아, 나 2를 빼먹었니?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27분의 12 그 다음에 얼마 나오지? 27분의 8? 27분의 8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27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은 9니까 3분의 1이 나와요. 그쵸?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3분의 2의 p제곱은 얼마다? 이항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구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구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저기 지우고 해드릴게요. 지우고 공간이 좀 부족해서 못 풀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 적을 건데 어떻게 적을 거냐면 첫 번째 요거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놓는다는 게 첫 번째고 여긴 안 적으셔도 돼. 그래서 PQ가 루트 5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요 내용을 여기다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적으시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까지. 그러면 변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제가 풀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풀어도 되니까 요 2개까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하는 건 제가 할게요. 요건 지우고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이게 찍었나? 찍고 있지. 적었습니까? 그럼 적었으면 좀 이어서 옆에다 지우고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분의 2에 여기 그대로 옮길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대입해 주셔도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거. 그럼 P만의 구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얘가 27분의 10이지? 얘 이항하시고 얘 이항하시면 돼요. 그러면 27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은 얼마다?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3분의 2의 p제곱은 얼마야? 3분의 2의 p제곱은 12분의 27. 즉 얼마다? 약분하면 4분의 9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4분의 9가 나오기 때문에 p는 얼마야? 역수 형태지, 그치? 역수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p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요, 뭐 해주시면 되냐면요, 요거 맞춰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 플러스 얼마야? 3이 이제 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집어넣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죄송, 마이너스 4네요.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2로 나와있죠. 그래서 3분의 얼마야? 17이 답이 된다. 자, p가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니까 3분의 2의 제곱 1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 플러스 k까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이제 다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자로 통일만 해주시면 돼. 그 다음 뭐야?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스타트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뒤에는 사실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P랑 Q를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P랑 Q를 어떻게 통일한다? 이렇게 한 점으로 묶어서 통일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알겠지? 이게 훨씬 중요해. 스타트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한번 해보는 거 추천. 알겠지? 어차피 또 나오니까, 다른 데도 또 나오니까 한번 해보셔서 문제 푸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따로 적진 않고요. 지울게요. 알겠죠? 지워도 되죠? P가 얼마나 마이너스 2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9번이 이런 내용이고요. 191번도 볼게요. 자, 191번은 4a가 0이니까 실근은 얼마야? 알파 뿐이고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1과 2 사이래요. 그쵸? 근데 이때 양수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나와있지, 그치? 근데 양수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얘가 알파죠, 알파? 알파의 범위고요. a는 뭐야? 개수겠지, 그치?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니까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문제 풀이할 때 2의 x제곱을 뭐로 취하는가? t로 치환이 가장 먼저겠죠? 이게 뭐야? 가장 일반적인 지수 방정식.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는 t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t 마이너스 4e는 0이어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실근이 알파뿐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실근이 알파뿐이라는 내용은? 실근이 알파뿐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건 뭐냐면 판별식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치? A뿐이 알파라는 어떤 근이 있는데 이 근은 뭐와 뭐 사이야? 1과 2 사이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 판별식으로 보기도 하고 뭘로 봐야 돼? 함수 형태로 볼 수 있어, 없어? 함수 형태로 볼 수가 있어. 근데 잘 들어.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t값을 구하는 거야? t값을 구하는 거니? 아니지.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사실상 우리 뭐 구해야 돼? 2의 x제곱이 t니까 t값은 언젠가 한 개 나오겠지. 근데 그래서 상관없는 게 2의 x제곱인데 2의 x제곱 t인데 t의 근이 한 개야. 그럼 얘도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하지만 개수는 똑같거든? 개수는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요거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요 부분이야. 치환하더라도.
알겠지? 그럼 t는 항상 일단 범위를 어떻게 했어? 내가 치환하면 여기다 뭐라고 써달라고 했어? 잊지 말고 t 값의 범위를 써달라고 했어.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항상 얘 근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한 개 나온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t가 0보다 큰 상황일 때 t 값은 뭐가 나온다는 거지? 한 개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나와? 2의 a제곱이라는 근으로 나오게 된다. 왜? a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아니죠. 알파였죠. 알파라는 근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함수로 그리고 함수나 뭘 쓸 수 있어? 판별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 함수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t제곱에 대한 그래프예요. 맞죠? 근데 t제곱의 그래프가 만약 0보다 크다고 하자. 근이 두 개인데 0보다 커. 그럼 이렇게 한 개 가질 수 있겠지? 어딜 가질 수 있어? 얘가 1이고요. 얘가 2, 4이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t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뭐야?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곱하기 t 마이너스 4a는 0이라는 함수야. 알겠지?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지? x축에 대한 순간이고요. 자, 여기서 내가 아마 음수는 이쯤에 있겠죠. 그쵸? 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근이 얼마라는 거야? 알파라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2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준이 이해되세요? 그 다음 또 딴 거 있어 없어? 없어. 양수 A 값의 범위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혹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 만나는 요 한 근이 알파라고 놓으면 1과 2 사이에 있을 거야. 그림 몇 개 그릴 수 있어? 우리가 첫 번째 경우의 수와 두 번째 경우의 수로 아마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t는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근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없는 걸로 치는 거지. 여긴 t에 대한 뭐야? 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함수랑 판별식을 쓸 때 우리가 함수를 1번과 2번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판별식을 쓸 건데 1번의 기준으로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뭐가 있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 번에 합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야? 지금 뭐랑 똑같아? 이거는 언제 했냐면 공통수학 1 때 부등식의 실근의 범위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야?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 실근의 범위. 알겠지? 부등식 실근의 범위를 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어때? 함수값을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전 두 개로 나눌 건데 얘가 0보다 크다라면 함수 f 알파 f1은 0보다 작고요. f2는 0보다 클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f1은 어때? 0보다 크고요. f2는 뭐야? 0보다 커요. 어떨 때? 판별식이 0일 때 몇 가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실근의 범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여기 구할 때는 무조건 판별식 두근이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값 보는 거야. 총 3개를 같이 보는 형태예요. 근데 여긴 3개까지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개로만 구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요? 네, 조금 괜찮으면 이렇게 한번 볼게. 근데 잠깐만 여기 봐봐. 판별식 0까지 좋다 이거야. 썼어. a제곱 플러스 4a가 0보다 크대. 요것도 썼어요.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아. 여기까지 다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어. 너무 복잡해. 나 이렇게까지 안 풀 건데 풀어도 되지만 너무 많은데. 그럼 191번에는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3번의 내용을 건너뛰고요. 어떻게 풀 거냐면 함수가 어디 사이에 있어?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범위만 구해줄 거야. 자, 알파가 얘니? 아니지, 그치? 얘는 알파는 뭐야? 2의 알파 제곱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알파의 근의 범위를 알려면 알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1부터 2까지래. 그러면 여기도 1, 2라는 게 사실 잘못된 거지. 맞지? 조금 여기 그림 그릴 때 조금 잘못 그렸어. 여기도 조금 잘못 그렸어. 왜 조금 잘못 그렸어요? 알파의 값은 우리가 아까 위에 써놨듯이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얘는 뭐야? t 값이기 때문에 2의 알파 제곱이 훨씬 더 정확해. 알겠지? 알파의 범위가 1과 2 사이라는 거는 2의 알파 제곱은 뭐와 뭐 사이라는 거야? 4와 어디 사이? 0 사이 아닐까? 0부터 4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0부터 4까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래도 많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알파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함수값만 볼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문제 풀 건데 0보다 작은 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준이잖아. 첫 번째 그래프에서 여기 있어 없어? 없어. 판별식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첫 번째 기준은 야, 여기서 얘 돼 안 돼? 야, 지수인데 음수일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그치? 안 되고 뭐만 된다는 거야? 얘만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알파가 여기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2 알파 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부터 0까지. 그 한 개 있을 거니까 뭐해? 무조건 4일 때는 자, 겹치는 거 뭐 있니? 뭘 봐도 이건 당연히 있겠지. 알파 0이면 알파가 뭐든 상관없어. 여기는 4 이상이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요? 함수값을 볼 때 이거 뭐야? 지금? 함수값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번, 2번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함수값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 자, 2알파 제곱이 여기 있어요. 0과 4 사이에 놓여있대. 그럼 2알파 제곱은 어디랑 어디랑 사이라는 거야? 4랑 0 사이래요. 하지만 함수, 즉 F0이 0보다 작고 4보다 작다는 건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어 없어?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것만 조금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알파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 1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치? 알파가 1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될까요? 알파가 1 되고 1과 2 전이라면 요걸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아, 잠깐만. 알파가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쵸? 그럼 이 알파 제곱이 t라고 했는데 t는 지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습니다. 그럼 t는 우리가 직접 맞춰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알파가 1부터 2 사이니까 이 알파 제곱은 뭐부터 뭐 사이야? 4부터 2 사이야. 근데 야, t는 1일 때라고 놓는 게 아니라 t는 3이 될 수도 있고 2점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못 풀고 2의 제곱이라고 놓고 t를 보이면 이거 성립되면 돼, 안 돼? 성립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의 1제곱이랑 2의 2제곱을 놓게 되면 얘는 성립될 수 있어요? 성립이 안 돼. 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한 번 더 할게. 제가 아까 실수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치환하는 것까지는 뭐 무난하게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알파 제곱은 얼마야? t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거고요. 자, 함수와 판별식을 구분해서 원래 함수 판별식도 쓰고 함수값도 쓸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니? 지금 이 알파가 아니라 알파가 2의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제가 범위를 맞춰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는 의미가 너무 복잡해서 없고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값을 쓸 거야. 값을 어떻게 쓸 거냐? 알파가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t값은 엄청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만 보는 거야? 성립 안 되는 경우만 좀 볼 거야.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t에다 뭐 대입하면 돼? t에다가 2를 대입하고 t에다 4를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t에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a가 얼마가 될 때 0이 되는 순간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4a는 0이야. 자, 이거는 뭐야? 성립 안 해야 되겠지, 그치? 성립 안 해야 되는데 여기서 a 값을 대충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느 정도 대충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긴 a가 구할 수 있어 없어? a는 모든 실수가 나올 거고요. a 값은 얼마야?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모든 실수인데 얘는 2야. 2보다 어때야 돼? 더. 그러니까 a가 지금 알파가 a 값이 2가 되면 t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2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t에다 4라면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4a는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모든 실수가 아니겠네? 모든 실수가 아니고 뭐야? 해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럼 a 값은 더 커질 수 있니 없니? 요것만 국어하시면 돼요. a 값은 더 커질 수 있어 없어요? a 값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는 0이라고 안 하고 내가 좀만 더 바꿔서 부등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자, t는 2를 대입하는 거 어떻게? 여기서 대입했어. 얘는 어때야 돼? 항상 알파는 그러니까 t는 2보다 커져야 돼. 그럼 알파는 뭐야? 얘보다 커져야 된다는 소리야. 맞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편하겠죠. 는 0이 아니라. 어차피 값은 계속 커질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 해주시면 되냐면 그럼 여기는 a가 2보다 작겠네?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음수인지 아닌지 양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적고 요거를 조금 더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거냐면 1번, 2번까지 여기만 적읍시다. 알겠죠? 1번, 2번까지 적고 여기는 지운 다음에 제가 여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겠죠?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써보셨나요? 준영이는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없죠? 여기만 좀 잘하면 되겠네? 정리했을 때 이게 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알파가 1부터 2까지 사이라고 했을 때 우리 t는 2의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t 값의 범위는 4와 0 사이로 굳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부터 2까지니까 2가 조금 더 맞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안 된다라는 가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왜? 2점 얼마, 3점 얼마 지금 내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치?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t를 2일 때랑 4일 때로 좀 놓을 거고요. 아까 해서 놨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변화량을 볼 거기 때문에 변화량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사이네. 죄송. 변화량을 볼 거기 때문에 변화량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t 값이 2랑 4일 때는 원래 안 될 건데 얘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얘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될 건지는 어떻게 알아볼까? 이거는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면 뭘로 봐야 되면 함수 형태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까지 확인하는 게 마지노선인데 왜? t는 2랑 4를 콕 집어서 해준 이유가 뭐야? 얘 t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하기 힘들어서. 알겠지? 그럼 t는 2니까 여기서 t가 2가 얘는 a가 사라지면서 풀 수가 없어요. 부동호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함수로 본다고. 함수 한번 해볼게.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얘가 뭐라고? 아까 말했던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4a는 y라는 함수야. 그럼 t 값이 2라는 거는 2일 때 t가 2부터 4일 때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함수 값으로 보게 되면 자 얘가 함수 값으로 보게 되면 어때? 이 근이 사이에 있으니까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 형태로 나올 거고요. 얘는 무슨 형태로 나와? 양수 형태로 나올 거야. 얘 음수 형태네. 얘는 양수 형태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4보다 작기 때문에 a는 뭐야? 2보다 클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4에 a-a는 마이너스 16보다 클 거니까 모든 값이 다 돼요. 그러니까 a는 뭐야?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지. 왜? 그러니까 0보다 무조건 클 거니까. 0보다 다 크잖아요. 그쵸? 혹은 봐봐. 여기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방정식이랑 똑같아. 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ax-ax는 0이다. 요런 거거든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고요. 얘가 0이 아니면 해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0 나와야 되니까.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얘는 0 포함해 안 포함해? 부등식이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는 0일 때 다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는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다. 뭘로 본다? 함수로 본다. 알겠지? 여기 뒤에 있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t가 0일 때니까 0은 한 이쯤에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고 191번 마무리 할게요.
네, 적으셨으면 여기까지 마무리 좀 할 거고 부등식의 활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지수함수부터는 이렇게만 나와도 되게 식이 거창해지잖아, 그치? 거창해지기 때문에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적으실 생각을 해보니까 미적 원도 있고요, 대수도 있어요. 그럼 거의 매일 오는 거거든요. 매일 오면 뭐가 문제냐면 대수는 목요일과 일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텀이 굉장히 길어. 알겠지? 그러면 내가 RPM 숙제를 내줘서 목요일은 RPM 위주로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너네가 숙제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창섭씨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숙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다가 부랴부랴 수목에 모든 걸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대수는 월수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월수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숙제를 할 수가 있는데 대수가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 메인이 대수잖아. 그래서 무조건 잘 하셔야 돼. 알겠지? 무조건 잘 하시고 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찾아서 풀고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지수 활용의 부등식 한번 가볼게요. 지수 활용의 부등식 가볼 건데 수의 활용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 자,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완전 똑같아요. 자, 이 치환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 뭐야? 부등식 하는 거 다 똑같아. 대신 단 문제 뭐냐면 부등식은 이런 것처럼 함수를 보는 경우가 존재해요. 왜냐면 자, 여기 봐봐. 칠판 잠깐 볼게. 여기서 함수 봤니 안 봤니? 봤어요. 그쵸? 함수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함수 형태를 같이 연계해서 푸는 게 가장 좋아. 함수를 일부러 쓰는 건 아니고요, 보기 편하라고 쓰는 거야. 여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함수까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t값 만약 치환했으면 치환한 범위를 항상 써줘야지 아니면 안 돼요. 여기도 근 지금 함수 봤을 때 두 개였잖아. 이렇게 두 개였잖아. 두 개면 원래 안 되잖아. 근이 한 개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때? 0 이상이면 여기 밑에도 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요거는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게요. 자, 지수 부등식과 지수 함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요거는 딱히 보지는 않을 거야. 왜? 야, 그래프가 A가 지수가 Y는 AX일 때 A 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건데 왜 부등식 할 때 왜 중요할까? 자, 봐봐. 2분의 1 x제곱 y라고 쳐. 그럼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이 있을 거야. 만약 여기 알파 베타라는 두 점이 있다고 쳐볼게. x 값이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y 2분의 1 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알파랑 베타 중에서 알파가 더 크네. 함수값은 누가 더 크니? 베타가 더 커요. 반대라는 거야. 그럼 부등식의 부호를 뭘로 해줘야 돼? 반대로 바꿔 써줘야 돼.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분수 형태면 부등식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는 x가 더 큰 건데, 큰 x 값이 있을 건데 실제 그래프로 보면 어때? 함수로 보면 반대인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요 문제가 어디 문제냐면요, 자, 필수 19번 한번 볼게요. 필수 19번이나 아니면 193번 볼게요. 조금 편하게 보려면 84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194번. 194번 중에서 이제 3번이나 4번을 확인하면 되겠죠. 3번 먼저 확인할게요. 3번은 x 플러스 3제곱 25분의 1입니다. 알겠죠? 그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5분의 1로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 할 때 어떻게 해? 는 했을 때는 밑이 같으면 지수만 보기로 했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밑이 같으면 지수만 볼 거야. x 플러스 3은 어때? 2보다 크면 돼요. 자, 잠깐만. 근데 이거 맞니? 지수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분수일 때만 부등호를 반대로 써준다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영이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네,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밑을 갖게 한다는 거 어때? 똑같지? 그치? 4번도 볼게. 4번에 어떻게 나와있어? 3분의 1에 x-2제곱은 얼마래? 3분의 1의 세제곱이래. 자, 밑을 맞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x는 얼마야? 5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야?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바꿔줘야 된다고. 요것만 해주면 돼. 왜? 분수 형태니까. 그러면 딴 건 안 해줘도 되나요? 맞아요. 2번 볼게요. (3x-1은) 얼마야? 2이기 때문에 3x는 얼마야? 3x는 얼마야? 1보다 작거나 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네.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분수고 나오는 아, 너무 좋은 질문. 자, 하나는 유리수고 한 개 분수야.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밑을 각게 통일해줘야 되겠지, 그치? 밑을 어떻게 통일해주냐에 따라 달라서 요거 한번 너무 좋은 질문. 3의 x-2 제곱에 3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치? 야, 어떻게 통일해? 너네가 통일해주고 싶은 만큼 통일해주면 돼. 그럼 뭘로 통일해주는 게 좀 좋을까요? 3으로 통일해주는 게 조금 편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같이 볼 수가 없잖아. 밑을 통일시켜줘야 되잖아. 뭘로 통일시켜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첫 번째, 내가 만약 3으로 통일해줬어. 3의 x-2제곱, 얘는 얼마야? 3의 -3제곱을 볼 수 있어요. 그쵸? 3분의 1이 마이너스니까, 역수니까. 그럼 x-2는 얼마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 바꿔도 되는 안 바꿔도 되는 거지. 왜? 밑이 뭐니까? 3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3분의 1로 바꿔줬어, 옆에를. 그러면 음수 붙을 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얼마야?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통일해줬어요. 얘 뭐야? 3을 3분의 1로 바꿔준 거야. 뭐 마이너스 있어서.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보다 어때? 커야 돼요. 얘는 바꿀 거야. 왜? 밑이 분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밑이 같다는 건 어차피 통일한 거기 때문에 내가 3으로 통일하거나 3분의 1로 통일할 때 달라진다는 거지. 그냥 한 번에 풀 수는 없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얘를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몰라요.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밑에 한번 풀 건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푸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조금 이따 시간 드릴 거니까 85페이지는 건너뛰고 86페이지 필수 20번부터 볼 거야. 자, 필수 20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등식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에서 x제곱 플러스 2. 자, 2에 4의 x제곱이죠? 2 곱하기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얼마야? t라고 치환해 줄 건데, 치환해 주면 내가 항상 뭐라고? 범위 써달라고. 범위를 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그럼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너네가 이게 만약에 이차함수 형태가 다 알고 있다면 너무 쉬워요. 는 0보다 큰 건 다 뭐라고 했지? 큰 건 더 크고 작은 건 더 작은 거지, 그치? t는 2보다 더 클 거고요. t는 2분의 1보다 작을 거야. 단 요거까지 합쳐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푸시는 거 알죠? 푸시는 거 설명해드릴까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 그치? 그럼 여기 끝인 거야. 야, 이거 뭐만 써주면 돼? 얘만 써주면 돼.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이런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t값 구하는 거니?